그래서 7강의 2점 가보겠습니다. 7강의 2점. 짜자자자자. 워낙 중요한 단원이고 여전히 대기랑 해양 파트는 여러분이 뭐를 되게 신경 쓰면서 봐야 된다? 첫 문장에서. 그치, 지역. 내가 북반구냐 남반구냐에 따라서 계속 이야기가 완전히 반대로 달라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2점짜리라서 사실 북반구를 이렇게 줬죠. 제가 이 문제를 들어가기 앞서서 워낙 여러분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은 개념 설명을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해양 끝나고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넘어오면은 사실은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에크만 수송이죠.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바람이 노란색으로 불 때 북반구에서는 물이 어디로 움직이죠? 오른쪽, 수직 오른쪽으로. 남반구라면 바람이 노란색으로 불 때 왼쪽으로 간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용승과 침강이 생기는데 연안이라는 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북반구에 이런 곳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서 지금 무슨 풍이 불고 있는 거죠? 북풍이 위에서 불어오니까 북풍이 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북풍이 불 때 북반구니까 바람 방향이 어디로 해수를 보낼까요? 오른쪽으로 보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 오른쪽은 서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륙의 서쪽 연안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물이 멀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연안 용승. 반대로 여기는 똑같은 바람이 불 때 처박히니까 침강. 오케이? 근데 북반구에 만약에 바람 방향이 반대로 돼서 무슨 풍이 부는 거죠? 남풍이 불면은 이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민트색으로 물을 밀죠. 그러면 이번에는 대륙의 서쪽 연안은 침강하고 동쪽 연안은 물이 멀어지니까 용승. 만약에 문제가 남반구로 나왔어. 남반구는 똑같은 북풍, 아까랑 똑같이 북풍이 불면은 세팅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가 달라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밀죠, 물이. 그러니까 똑같은 세팅이지만 둘 다 북풍이 불지만 같은 그림에서 북풍 불 때 서쪽 연안은 뭐가 일어나죠? 물이 처박히니까 침강. 여기는 용승. 지겹죠? 지겹죠? 한 번 더 할게. 자, 이번에 만약에 풍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남풍이 불면 이번에는 진행 방향의 왼쪽, 진행 방향의 왼쪽 미니까 서쪽 연안은 용승, 동쪽 연안은 침강. 쉽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다. 연안 용승 침강을 아직도 틀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연안 용승 침강 1번. 또 2번으로 등장하는 게 적도 용승인데 적도 용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파트죠. 적도 부근인데 우리가 핑크색은 기본적으로 대기대순환에서 했죠. 북동무역풍이랑 핑크색 남동무역풍.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이 어디로 물을 민다?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방향 바람의 오른쪽으로.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민다고. 남반구는 바람 방향의 왼쪽. 바람 방향의 왼쪽. 바람 방향의 왼쪽. 그러면 물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도가 어떻게 돼요? B지. 그러니까 여기를 채워주려고 올라오는 게 적도 용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단면을 보면은 뭐 교과서나 이런 거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이렇게 불어서 거기로 수직하게 오른쪽 왼쪽으로 비워주니까 용승이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 세 번째가 사실 여러분 되게 힘들게 하는 건데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북반구 저기압, 남반구 고기압 저기압에서 침강 용승이 일어나는데 일단 그냥 적어놔. 고기압은 무조건 뭘까요? 고기압은 무조건 침강하고 저기압은 무조건 용승이에요. 네, 남반구, 북반구 할 거 없이 고기압은 무조건 침강하고 북반구, 저기압은 무조건 용승이에요. 자, 앞에 보고 이거는 제가 계속 지역, 즉 북반구냐 남반구냐 신경을 써야 된다 했잖아요. 이건 어느 지역일까? 북반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만 보고서도. 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수렴해요, 발산해요? 아니, 바람의 방향. 바람은 발산하죠. 그러니까 바람이 발산한다는 건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이니까 때려 박아서 퍼져나가지. 근데 그 때려 나가서 퍼져나가는데 고기압이니까 오른손 눌러서 찍어 누르면 시계 방향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을 써야 된다는 거는 그 북반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어 눌렀더니 바람 방향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발산, 시계 방향 발산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북반구 고기압입니다. 근데 북반구니까 물을 어디로 보내요? 바람 방향이 오른쪽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얘 오른쪽, 얘 오른쪽, 얘 오른쪽 하니까 가운데로 물이 몰려 아니면 퍼져나가? 몰리죠. 그러니까 여기 몰리니까 갈 데가 어딨어? 없지.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침강. 아시겠죠? 얘를 이제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가운데로 몰리니까 갈 데 없어서 내려간다고. 그럼 혼합층의 두께는 어떻게 될까? 천천히.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 올라오는 거죠.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가니까 이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는 거고,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면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도 깊어지는 거고. 그냥 쭈루룩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그림을 봤어요. 이거 지금 무슨 방향이죠, 일단? 반시계 방향이죠. 바람 방향.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하잖아.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쟤랑 봐봐. 쟤는 퍼져나가고 얘는 들어가잖아.
그러면 반시계의 수렴이 일어나는 건 뭐죠? 북반구의 저기압이죠. 북반구의 저기압이야. 근데 북반구니까 바람 방향이 어디로 보내요, 물이? 오른쪽으로. 바람 방향 오른쪽으로 보내잖아. 그럼 이번에는 이 진한색 선, 물이 퍼져요, 수렴해요? 퍼져죠. 퍼지면은 여기가 B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채워주려고 용승이 올라온다. 걔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 거죠. 퍼져나가니까 채워주려고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해수면 높이는 낮아지고, 채워주려고 올라오니까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는 얕아지고, 혼합층은 얇아지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 중간고사 때 제가 2학년 친구들이랑 할 때 이거 냈던 건데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가보자. 바람 방향 표시한 겁니다.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하죠. 퍼지잖아. 그럼 얘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죠. 근데 퍼져나가는 방향이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시계죠. 오른손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북반구 고기압. 오케이? 괜찮아요? 북반구 고기압인데 여기다 바로 못 쓰나? 아씨, 헷갈린다. 주석인가요? 여기서 그럼 북반구니까 얘가 물을 어디로 보낼까?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바람 방향의 오른쪽. 그죠? 그럼 여기 뭐가 일어날까? 물이 모이니까 수렴하죠. 그러니까 뭐 할까? 해수는 침강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북반구 고기압이라는 거 바람 모양으로 알고 고기압은 침강합니다. 됐지? 나 해볼게요. 나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바람 방향이 수렴하죠. 그러니까 일단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니까 수렴해서 상승하겠지. 그러니까 일단 저기압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왼손을 들어야 돼요, 오른손을 들어야 돼요? 왼손을 들어야 방향이 맞죠. 그렇지? 왼손을 들어야 시계 방향으로 수렴하니까 이건 어디예요? 왼손 들었으니까 남반구 저기압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반구니까 바람 방향이 어디로 물을 보내지?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이번엔 어떻게 돼요? 수렴해요, 발산해요? 가운데에서 발산하잖아. 발산하죠? 물이 바깥으로 퍼지죠? 그러니까 발산하니까 여기는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채워주려고 용승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다 지루하지 이제? 여러분 지루하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셀프 칭찬해주세요. 난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죠? 얘는 바람 방향 보니까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하죠. 그럼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이죠.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수렴하니까 오른손 들고 수렴하죠. 그러니까 얘는 북반구 저기압이죠. 북반구니까 바람 방향 어디로? 오른쪽으로. 바람 방향 오른쪽으로. 바람 방향 오른쪽으로 물 보내죠. 그럼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요? 그렇지, 발산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얘는 용승한다. 보이시죠? 저기압은 용승. 그죠? 무조건. 남반구 저기압도 용승. 마지막 발산해요, 수렴해요? 퍼져나가잖아. 발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예요? 고기압이고. 근데 발산 방향이 왼손 들고 찍어 눌러야 방향이 맞죠? 그러니까 남반구 고기압이고. 남반구니까 바람 방향이 어디로 보내요, 물을? 왼쪽, 왼쪽, 왼쪽. 가운데 그럼 뭐가 일어나요? 수렴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지들끼리 모이니까 갈 데 없어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침강.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기압은 무조건 침강. 고기압은 무조건 침강. 그죠? 저기압은 무조건 용승. 그래서 정리해놔도 된다. 됐죠? 그리고 주석이 어떻게 여기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분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아마 이제 준영이는 저번에 질문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저기압이 오면 지금 저기압에선 뭐가 일어난다고 하고 있죠? 저기압에선 용승, 그죠? 저기압에서 용승이죠. 저기압에서 용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표층 해수가 뭐해서? 발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표층 해수를 보내니까 해수면 높이가 떨어지니까 채워주려고 올라오는 게 용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수능 특강 공부를 똑바로 했으면은 저기압이 오면 해수면 높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저기압이면 해수면 높이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 그쵸? 아니 기압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해수면을 안정적으로 눌러주고 있는 거잖아, 공기가. 근데 기압이 만약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해수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해수가 올라와요. 만약에 고기압이 되면 해수가 내려가요. 제가 이거를 토요일 날 이제 수업 듣고 있는 거에서 코딩을 한 게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걔를 지금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동해에 저기압이 왔을 때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수특이죠? 딱 봐도 디자인이. 수특에 뭐가 써 있냐면,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태풍 해일 파트에 있습니다.
중심 기압이 50헥토파스칼 낮으면 해수면이 50cm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기압이 대충 얼마죠? 1013 정도죠. 대충 헷갈리니까 1000이라고 해. 근데 950짜리 태풍이 오면은 해수면이 대충 50, 60cm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기압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가뜩이나 얘가 바람도 미친 듯이 갖고 오는 놈이 얘가 해수면도 올려놓고 하니까 심지어 거기다 만조까지 겹친다? 이러면 방파제를 넘어오기가 되게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러분이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이런 거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가? 쭈쭈쭈쭈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쭈쭈쭈쭈쭈 뭐 이런 게 있는데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0.22 여기 마이너스 0.22만큼 헥토파스칼 이 작은 저기압 중심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으로 대충 0.22 양의 값 정도로 해수면이 올라왔다는 게 나옵니다. 거의 1대1 대응으로 수치가.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는 것도 되게 재밌겠죠.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 저기압성 중심이 있으면은 표층 해수는 뭐예요? 발산해서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죠. 근데 방금 내가 말했잖아요. 저기압 자체가 오면은 해수면이 올라가요.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제 맨날 오르비에서 매년 싸우는데 네,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드리면 여러분에게 계산을 위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절대로 그 해수면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더 센지 몰라요. 당연하지. 그죠? 저기압 중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올라갈지 더하기 이 표층 발산으로 얼마가 내려갈지를 코딩을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을 시키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답을 못 내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지에서 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쪽 문제를 볼 때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문제를 풀 때 그걸 봐야 돼요. 단 바람에 의한 영향만 고려한다 라고 돼 있으면 그런 거 달린 거 본 적 있죠. 그건 뭘 고려하라는 거예요? 얘만 고려하라는 거고요. 바람의 영향 고려하지 않고 중심부의 기압만 고려한다 이러면은 아까 말한 그 해수면 높이 기압에 감소했다는 해수면 높이 상승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고려를 못 시킨다고 문제를 그렇게 낼 수가 없다고 여러분한테 코딩을 시킬 수 없잖아. 알겠죠? 보시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인트로였고 이걸 알고서 문제를 풀면 얼마나 편하냐라는 거예요. 볼게요. 1번 북반구입니다. 그럼 바람방이 어디로? 오른쪽으로. 혹시 근데 소리 들어가고 있나요? 막 네. 이렇게 다 했는데 소리 안 들어갈 때도 있어서. 근데 해수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냥 그림 기준으로 말할게요. 왼쪽으로 가죠. 서쪽으로.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어줘야 돼? 이렇게 불어야 얘의 오른쪽으로 밀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불어오는 쪽을 항상 얘기해야 되죠. 무슨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북풍이 불고 있는 거죠. 얼마나 쉬워. 아까 연습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해수가 저쪽으로 밀려나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래서 채워주려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연한 용승이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하고 문제 풀면 얼마나 편하냐라는 거죠. 남풍인가요? 아니요. 용승이 일어나나요? 맞아요. 표층 수온은 어디가 낮을까요? 여기 차가운 물 올라오는 비가 더 낮겠죠? 그러니까 A가 낮다 땡.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린다. 자, 2번. 아까 되게 힘들게 막 앞에 막 책 펼쳐보시면서 푸는 분들이 있던데 얼마나 쉬운지 이제 보라는 거죠. 북반구입니다. 그럼 진행방에 어디? O 이렇게 써놓으라고. 실수 안 하게. 저기압성 바람. 우리 보고 왔지만 저기압성 바람 무조건 뭐가 일어날까? 용승. 고기압성 바람 뭐 일어날까요? 침강이라는 거 알고 간다고.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해수가 모이네. 그래서 내려가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침강하는 거니까 여기 뭐 있는 거죠? 고기압이 있는 거고. 여기는 올라오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용승하는 거니까 저기압이 있는 거고.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A는 침강인가요? 네. B 주변에서 B 중심으로 시계 방향이냐? 지금 북반구 저기압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반시계로 수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땡.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A가 깊나요? 여기 훨씬 여기 깊죠? 네, 깊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에서 요 따뜻한 해수라고 써 있는 요 층이 그냥 혼합층이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3점짜리 설명할 때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을 했었는데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는 뭐랑 같다? 사실은 혼합층의 두께랑 같아요. 그렇잖아. 왜냐면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순으로 가잖아요. 근데 혼합층이 끝나. 그만큼의 깊이가 뭐예요? 사실 혼합층의 두께죠. 근데 이 혼합층이 끝나야 수온약층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는 혼합층 두께랑 같은 말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쫄지 마시라. 어려운 말 아니다. 얼마나 쉬워. 자, 3번. 연안입니다. 그리고 표층 수온 변화인데요. 수온이 멀쩡하게 대충 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뚝 떨어지죠. 뭐가 일어났을까?
용승이 일어났겠죠. 용승이 일어나면 찬물이 아래서 밀고 올라오니까 찬물. 그러면은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려면 A 쪽에 해류가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2번으로 가야죠. 그러려면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돼? 우리는 북반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북반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얘 오른쪽으로 밀지. 무슨 풍? 남풍. 얼마나 쉽냐 이거야. 얼마나 쉽냐. 여기서 문제를 남반구로 바꾸면 3점짜리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점수를 더 개꿀로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남풍. 표층에서 서쪽? 아니 동쪽. 그 다음에 용존산소량은 언제 많아져요? 찰 때 많아지니까 차가운 7월 4일 쪽이 더 많지 6월 28일이 많지 않다. 됐죠? 쉽지? 알고 가면 얼마나 쉽냐라는 거죠. 자, 평상시 태평양 적도 부근인데요. 왜 평상시에 태평양 적도에 서태평양이 이렇게 더 높이가 높아서 따뜻한 해수가 많을까? 무역풍이 불죠. 그죠? 이게 더 극심해지면 이게 더블로 부는 거예요, 막. 이게 라니냐고. 이 바람이 약해지면 엘니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현재 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역풍은 B에서 A죠. B에서 A로 불고요. 표층 해수는 어디가 높아요? 따뜻한 해수 여기 더 많죠? 그러니까 서태평양이 더 높다. 맞고요. 강수량은 A가 많을까요? 따뜻한 해수 많으니까 여기에 구름 막 상승기 생겨서 비 내리고, 그죠? 그래서 쉽다. 쉽다. 매우 쉽다. 자, 엘라 중에 하나래요. 자, 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개념 설명에서 엄청 강조하는데 어느 지점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가운데가 어딘데? 그쵸? 여러분 이건 좀 외워놓으세요. 80도 웨스트에서 더 서쪽으로 돌리면 100도 웨스트, 120도 웨스트 각도가 커지겠지. 그러다가 이거는 빗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아실 텐데 지리적인 태평양의 중심 150도 웨스트입니다. 네, 이건 좀 외워놓으세요. 150도 웨스트를 여러분이 눈에다 익숙하게 해놔야 지금 얘는 되게 친절한 자료잖아요. 근데 어떤 자료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데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만 주거나 혹은 이렇게만 주거나 하고 여기에 이런 것만 주는 거예요. 경도 위도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대륙이 있으니까 어딘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쭉 확대해가지고 이런 데만 잘라서 주면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안 보이고는 그때는 까막눈이 돼. 그때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150도 웨스트가 태평양의 지리상 중심이다. 오케이? 딱 진짜 거의 딱 중심이 되는 게 150도 웨스트죠. 그리고 사실은 쭉 이렇게 동태평양이 생각보다 좀 더 서쪽으로 많이 넘어오는데 동태평양 자료가 쭉 많이 넘어오고 있죠. 여기서 수온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수온 자료에서 색깔이 허여멀건한 건 온도가 낮은 거죠. 지금 동태평양 어때요? 생각보다? 온도가 허여멀건하죠. 그럼 반대로 서태평양은 완전 온도가 높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리상으로 150도 웨스트가 중간이죠. 그럼 지리상으로 동태평양은 어디예요? 여기고 지리상으로 서태평양은 어디예요? 여기죠. 근데 동태평양 자료가 어디까지 밀고 들어와요? 지리상으로 서태평양까지 좀 밀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작년 3월 모의고사 20번 문제에서도 저도 당했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를 읽으면 지리상으로는 서태평양인데 데이터상으로는 동태평양 자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리상으로 150도 웨스트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지리상으로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동태평양. 지리상으로 여기 있으면 서태평양이 지리상으로는 맞다고. 근데 지구과학 데이터 해석할 때 중심보다 서태평양 쪽으로 동태평양 자료가 밀고 넘어와서 딱 중앙에 바로 옆을 보면 서태평양 자료가 아니라고. 동태평양 자료라고요. 이래서 이게 작년 3월 20번 문제를 제가 틀렸어요. 바로 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도 다 같이 틀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온 적은 한 번밖에 없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여러분 때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은 또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제를 풀면 여기는 온도가 낮고 여기는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따뜻한 물이 더 어디로 처박혔다는 거죠? 서쪽으로 처박힌 거죠. 그러면은 무역풍이 센 거야, 약한 거야? 세야지 여기에 처박지. 그러면 언제예요? 라니냐라고. 쉽죠? 그래서 라니냐 맞고요. 라니냐로 저렇게 처박으면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 용승이 더 빡세게 올라와서 얘를 메꿔줘야겠지. 용승이 더 강하다. 해수면 경사 어떻게 됐어요? 많이 처박으니까 경사가 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이 수평거리가 대충 수천 킬로미터 되거든요. 그 수천 킬로미터 되는데 여기 이렇게 삐꼼 올라온 이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아세요? 수천 킬로미터의 가로 스케일에 수십 센치 올라와요. 수십 센치.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온다. 근데 그게 또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참 재밌는 부분이죠. 자, 6번. 이것도 제가 사실 3점짜리 문제를 풀 때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그 워커 순환이라고 하죠. 순환이 있을 때 여러분 꼭 적어 놓으세요.
엄청 헷갈리거든? 순환이 있을 때는 상승기류만 봐라. 상승기류만 보세요. 상승기류만 보세요. 고기압, 하강기류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상승기류 위치만 보세요. 지금 상승기류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지금 보시면은 대충 방금 우리가 보고 150도 웨스트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생각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밀려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엘니뇨일까 라니냐일까? 엘니뇨라는 거죠. 따뜻한 물이 생각보다 많이 넘어온. 아니, 맞나? 가운데 생기는 게 일조 아닐까요? 가운데에 생기는 게 엘니뇨. 제가 방금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엘니뇨. 라니냐는 여기서 생기죠. 구름이. 그치. 미안. 그래서 여기로 밀려온 거죠. 약간. 맞죠? 저기압 중심이. 원래 저기압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근데 걔가 밀려온 거죠. 왜냐면 따뜻한 물이 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엘니뇨. 무역풍이 약한 시기죠? 맞고요. 서태평양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을까요? 천천히 해보세요. 기압은 항상 바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온도랑 엮으면 좋은데 엘니뇨죠? 그러면 서태평양 온도는 어때요? 따뜻한 물이 덜 가잖아.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온도가 낮으니까 기압은 어때야 돼? 반대죠. 높아야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서태평양 기압은 높다. 제가 오늘 다 못하더라도 저한테 잠깐 시간만 주세요. 여러분이 뒷문제 풀고 있으시면 제가 괜찮은 문제 하나 좀 체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왜냐면 저기압 중심만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왜 저 말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았다. 이게 다시 앞에 보시고 언제 거냐면 2024년 수특 7강 3점이에요. 그러니까 23년도 수특이죠. 2년 전 거.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눈으로. 자, 이거 아래 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가나 보고 뭐가 엘니뇨고 뭐가 라니냐일지 맞춰보세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이거 여러분 선배들이 엄청 질문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나도 안 보이는데? 뭐가 엘니뇨고 뭐가 라니냐일까요? 뭐가 엘니뇨일까? 일단은 여기 태평양 중심 쪽에서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온 그림이랑 거의 똑같죠? 네. 근데 가가 조금 애매까리 그때도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얘가 엘니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과거의 이창용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때 저도 처음 풀 때 틀렸던 게 여기에 이 하강기류의 정체가 뭐냐 그게 되게 막 헷갈렸는데 왜냐면 이게 라니냐라면 여기가 해수가 뜨거우니까 여기 상승기류가 막 더 발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선배들이랑 내린 결론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L이고 라라고 줬으니까 그때 내린 결론은 이 상승기류가 너무 강하다 일단은. 그리고 그게 너무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밀려왔다. 그래서 일단 얘가 L은 맞아. 근데 그러면 이제 소거법으로 얘가 라라는 거를 알아야 되느냐 뭐 그렇게 대충 결론이 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어쨌든 간에 서태평양에 상승기류가 있긴 해요. 그럼 이렇게 미친 듯이 내려온 이 하강기류의 정체는 뭐냐 아마 작용 반작용이라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내린 결론은 그냥 그때 했던 말이 상승기류를 보는 게 우리 눈을 제일 안 헷갈리게 한다. 이 문제를 풀면서 내렸던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도 한번 내보세요. 정답도 한번 내보시면 한번 풀어볼까? 그렇게 되면 해결하고 가는 게 좋겠죠. 나 시기에 더 큰 거니까 나가 L이죠.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에 큰 거를 체크해주면 되는데 일단 기억은 땡이겠지. 그죠? 기억 땡. L 시기에 큰 거니까. 그리고 서태평양에서 평균 해면 기압. 엘니뇨 때 서태평양에 따뜻한 물 덜 가니까 온도 낮아서 기압은 높겠죠. 그리고 동태평양의 혼합층 두께. 동태평양에 따뜻한 물 많이 안 가니까 두꺼워져가지고 용성도 약해지니까 니은 디귿이라서 답이 4번이 맞긴 해요.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엘니뇨, 왼쪽 그림이 라니냐.
근데 여기 하강길의 정체는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때 어떤 결론 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됐죠? 나머지는 이제 쉬워집니다. 네, 7번. 빙하시추물의 공기랑 화산재인데요. 당연히 아래쪽 깊은 게 더 나이가 많은 거, 옛날 거죠.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타임. 그래서 A는 나중에 포함되었냐, 그죠?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있는 공기 방울 알면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과거 화산활동 영향 받으니까 화산재가 있겠죠. 네. 그 지구환경과학부 수업 중에 저는 못 들었던 건데 교수님께서 빙하 연구하시는 분께서 수업 시간에 빙하 코어를 가져와서 슬라이스 쳐가지고 먹어볼 사람에서 한 명씩 준 수업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못 들은 게 참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자, 8번 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은 문제보다는 개념을 여러분이 똑바로 공부하고 있느냐인데 항상 공부할 때 여러분이 특히 대학교 가면 더 중요해요.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잘 그려놔야 되는데, 자, 기후변화 요인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죠? 뭐랑 뭐로 나뉩니까? 땡. 그렇죠.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 이게 제일 큰 카테고리예요. 오케이? 머릿속에 지금 그리면서 따라와야 돼요. 그 중에 자연적 요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연적 요인은 또 어떻게 나뉘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외적인 거랑 지구 내적인 거로 나뉜다고. 그죠? 그래서 지구 외적인 거에 뭐가 있죠? 여러분이 맨날 문제 풀어대는 거 가기 전에 사실 지구 외라고 얘기하면은 가장 큰 태양도 있고 지구 자체의 어떤 외부적 요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 외적 요인이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후변화 요인 하면은 자연적, 인위적 있고 자연적에서도 사실은 지구 외적이냐 내적이냐가 있고 외적이냐에서도 사실은 태양이냐 지구냐가 있고 태양에서 흑점수 변화 체크하는 게 활동 변화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는 자전에 의한 거, 공전에 의한 거로 또 세분화가 되는데 자전에 의한 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경사각이 변할 수도 있고 방향이 변할 수도 있고 공전은 공전 이심률이 변할 수 있고 그죠? 외적인 요인 말고 이제 뭐가 있냐면 또 내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적인 요인은 수륙 분포가 변해서 어떤 난류나 한류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온도가 바뀌는 거.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재가 가리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화산 분출하면 온도가 내려가요. 화산이 뜨거우니까 온도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표면 상태 변화, 당연히 뭐 사막화나 도시화나 이런 거 일어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인위적 요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온실기체, 에어로졸, 사막화, 도시화. 그죠?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면 얼마나 편하라는 거죠. 기후변화 요인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 그리고 인위적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자연적, 인위적으로 나뉘고 자연적인 거에 또 어떻게 나뉜다 했죠? 지구 외부냐 내부냐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외부, 내부. 그 다음에 디테일은 아까 제가 복습시켜 드렸고 인위적 요인은 인간 활동에 기인하는 거 당연히 맞고요. 이런 세차 운동 같은 경우는 외적 요인 중에서도 또 뭐죠? 외적 요인 중에서도 지구에 의한 자전에 의한 효과. 그래서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기후 협약을 통해서 지구 외적 요인. 야, 지구 외적 요인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거든요. 야, 기후 협약을 통해 태양 활동이랑 지구 자전적 경사각이랑 방향이랑 이심률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야, 그거는 머스크 형도 못할 것 같은데. 네,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뭐야? 제가 니은 땡. 1번. 자, 9번. 전 9번 좀 개인적으로 체크하고 싶어요. 9번에 나가 좀 재밌습니다. 나 좀 체크해 놓으세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연계교재로서 여러분이 육모나 구모나 수능에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살짝 들었던 건데 보시면은 현재 여기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심률이 커지면은 근일점은 어떻게 됩니까? 근일점은 근접하고 원일점은 멀어져요. 이심률이 커지면 근근원원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일점이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멀어지는 쪽은 어디예요? A죠. 그러니까 요게 이심률이 커지는 거고 반대로 B 쪽은 어떻게 돼요? 이심률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X축, Y축으로 근일점과 원일점 축을 놓고서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한 말이지만은 현재 북반구는 어디서 겨울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태양 축에서 이렇게 북반구가 뺐지 축이 반대로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북반구 겨울인 거죠. 그래서 북반구 겨울일 때는 어디에 있냐면 근일점이에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기억. 그리고 원일점에서는 우리는 그럼 뭐가 돼요? 태양 들이밀었으니까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여름, 이응. 지금 이 기본 세팅 세 가지도 아니지 뭐 두 가지라 봐야죠.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 제 손목 걸고 문제 못 풉니다. 손도 못 대요. 왜냐하면 현재 세팅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 거,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물어보는 건데 현재 세팅을 안 외우고 어떻게 풀려는 거야 도대체. 이 정도는 외우고 있는 어떤 성의는 보여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현재 근일점 있을 때 이런 거는 그래서 따질 필요도 없어. 기억이라니까. 근일점 겨울 땡.
20률은 A가 크니 아까 했지만은 이쪽이 커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재밌죠. 근일점 원질점에서 도달하는 에너지양 차이. 이거 언제 커질까? 20률이 커질 때 커질까 작아질 때 커질까? 자, 20률 근일점이 가깝고 원일점이 멀죠. 그러니까 근일점 원일점인데 20률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원원 더 멀어진다고. 그러면 온도 차이가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죠. 뜨거울 때 더 뜨거워지고 멀을 때 차가울 때 더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20률이 커질 때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B시기는 20률 작은 시기니까 땡. 사실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네. 문제에서 현재 지구라는 얘기가 나오면 네. 그 북반구는 겨울이고 북반구에서 그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월해점에서 여름인 거를 디폴트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자료에서 주는 현재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 현재 지구라고 나왔을 때는 그냥 지금 지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뭔가 다른 그림을 그려놓고 현재 지구라고 하는 정신 나간 놈은 없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 시기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하지. 그런 오해를 평가원이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이제 아는 거야. 언제가 현재예요? 가랑 나중에? 북반구가 겨울인 걸 찾으면 되잖아요. 북반구가 뒤로 뺐잖아. 그죠? 여기가 지금 북반구 겨울. 근일점에서 겨울인 거 북반구가. 기억. 원일점에서 여름인 거 북반구가. 이응. 들이밀었으니까 이게 여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고 세차운동 주기 얼마하게? 26,000년. 방향 어떻게 돌게? 시계. 이것도 모르면 여러분 문제 못 풉니다. 네.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 6,500년이죠. 근데 26,000년이면 정확히 절반이니까 방향이 정확히 절반으로 뒤로 돌았죠. 그래서 이게 13,000년 후. 사실 전이었어도 모양은 똑같겠죠. 그래서 현재냐? 맞고요. 30도 N에서 여름철 가일대가 높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름 어디죠? 북반구에서 여름 여기잖아요. 먼 여름이죠. 근데 돌아가서 가까운 여름 됐죠. 그러니까 가일대가 높다 땡. 그 다음 30도 S 이번에는 남반구로 봐야 됩니다. 항상 남반구, 북반구 잘 보셔야 되는데 남반구에서 연교차. 자, 연교차에 적어놓으세요. 연교차가 궁금하면 그 지역의 여름 온도만 보세요. 그 지역의 여름 온도 변화만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 지역의 여름 온도가 올라갔으면 연교차가 어떻게 됐을까? 무조건 커져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면 아는데 그 지역의 여름 온도가 올라가면 겨울로 해봐. 겨울 온도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연교차가 커지고요. 그 지역의 여름 온도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겨울도 해보셔. 그러면은 겨울 온도는 올라갈 거거든요. 연교차가 줄어요. 못 믿겠으면 해보시고 귀찮으면 그냥 믿고서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30도 S에서 연교차. 원래 연교차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니까 2번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시험 시간도 짧아 죽겠는데 2번 하고 있을 거냐고. 안 해도 된다고. 여름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30도 S 한번 볼까? 30도 S니까 이번 남반구 볼게요. 거기서 여름 어디 있어요? 가그림에서 현재 남반구 여름은? 여기가 남반구 여름이죠. 나에서는 여기가 남반구 여름이죠. 아까 가까운 여름이었죠. 근데 먼 여름 됐죠. 그러면은 남반구 여름의 온도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여름 온도. 그러면은 여름 온도 떨어졌으니까 겨울로 해보시라고. 겨울 올라갔을 거거든요. 연구차 준다고. 알겠죠? 그래서 가일 때가 크다 정답. 나일 때 줄었으니까. 됐죠? 네. 자, 11번 흑점수 변화. 흑점이 많으면 활동이 어떤 거예요? 센 거예요. 여러분 여드름 많이 나면, 흑점이란 여드름이 많이 나면 여러분도 호르몬이 막 분비가 많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적은 겁니다. 평균 흑점수는 A가 적다 정답.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평균 기온은 A 시기가 높지 않아요. 태양이 더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때. 흑점수 변화는 외적 요인에 해당하나요? 그렇죠. 아까 복습했죠. 됐고 빠르게 하자. 빠르게. 자, 12번 온실 효과 일어나는 건데요. 야, 이거 A는 뭡니까? A는 태양 복사 에너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 우리가 그 천체 단원에서 배우지만은 뭐가 제일 세요? 람다맥스가 어디에 꽂혀요? 가시광선에 람다맥스가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센 건 가시광선이 제일 세고 거기에 더하기 자외선, 적외선, 전파 드드드드드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뱉는 거 이거는 뭐예요? 뱉고 재복사하고 이거는 싹 다 적외선이래요. 싹 다 적외선. 이거 모르면은 기출문제 안 풀리는 거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와요. 분수로 전체 들어오는 에너지 분의 가시광선의 크기는 뭐 A가 B보다 세다, 뭐 작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잘 풀어주시고요. 12번까지 하고서 끝내드릴게. 그래서 A는 주로 적외선인가요? 주로 뭐야? 람다맥스가 가시광선을 찍힌다니까? 가시광선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A에는 가시광선만 존재한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땡이에요.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하잖아요. 선크림. 그죠? 지구 대기 투과하는 비율은 뭐가 더 높나요? A
이건 좀 어렵긴 하다. 적외선은 투과를 잘 못해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고. 가시광선 다 때려 이 태양빛은 다 때려와가지고 우리를 때리잖아. 투과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적외선은 재복사하면서 튕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 투과를 못해요. 조금 네 과학적으로 좀 센 말이 나왔는데 A가 높다 맞고요. 그 다음에 온실기체량 많아지면 당연히 토스 하는 거 많아지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래서 저는 네 문제 쭉 계속 해설할 거니까 들을 분들 들으시고 편하게 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할 거니까 진짜 눈치 보지 말고 가세요. 여러분의 쉬는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쭉 갈게요. 빨리 꺼지세요. 다 가세요. 빨리. 내가 계속 하면 빨리 가라고. 가 빨리. 난 이거 찍을란게. 가세요. 들을 사람은 들어도 됩니다. 빨리 가세요. 근데 또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죠. 우리끼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네, 다 가 빨리 가. 쉬세요 가서. 자 우리끼리만 해요. 나 지금 다음 교실 수업 가야 돼서 빨리 찍고 가야 되니까 네, 가서 쉬시고 13번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온실기체 계속 늘어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화석연료죠. 그래서 인간이 화석연료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문만 좀 닫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메테인은 A에 포함되냐? 이산화탄소 제외한 메테인. 우리끼리 있으니까 오붓하다 그죠? 이 칙칙한 남자애들 없으니까 다 가. 잘 가라. 그래서 누적 배출량은 B가 많냐? 이거 약간 질문하신 분 많은데 이게 여러분 겹쳐져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 뒤에 이거가 아니라 얘가 이만큼 딴 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 비율 요만큼, B 비율이 살짝, C 비율이 많은 거지 이게 누적해서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적 배출량은 B는 요만하고 C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평균 기온은 옛날에는 이제 적었는데 지금은 온실기체가 너무 많아서 지구온난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둡지 않아요. 어째 되죠? 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많을 것을 가정했더니 북극에서 빙하가 어떻게 되죠? 점점 줄죠. 그리고 사실상 얼음 없는 시기가 2050년 이후로 있다고 합니다. 참 슬프네요. 그래서 빙하 면적은 A 시기가 넓다. 그렇죠. 여기는 빙하가 많죠. 그리고 반사율은 B가 높다. 반사율이 빙하가 많아야 반사를 많이 시키겠죠. 빙하는 세하에서 굉장히 반사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네 맞는 선지고요. 그 다음에 C 시기 이후로는 사실상 빙하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 이산탄소 배출을 했는데요. 이거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이거는 이산탄소 엄청 많을 때. 이거는 그래도 좀 적당히 오네요. 지금 당장 이산탄소 좀 끊어내면은 그래도 지금 당장 끊어도 살짝은 이 관성 때문에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유지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배웠을 겁니다. 뭐 RCP 얼마 뭐 이러면서 배웠을 텐데. 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은 2000년이 높냐? 2000년이 낮죠. 이산탄소 배출량은 A일 때가 더 많으니까 미친 듯이 올라갈 거고요. 빙하 면적은 2025년보다 2100년에 A에 따르면은 이산탄소 농도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감소할 겁니다. 그걸 보여줬던 게 아까 14번에서 봤던 이렇게 쭉 꼬라박는 이 수치죠. 그죠? 마지막 16번 각종 봄꽃 개화 시기인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봄꽃이 점점 빠르게 개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2040년에 벚꽃이 제일 빠르냐? 벚꽃은 여기 있는데요. 제일 느리죠. 오케이. 그리고 봄철 기온이 2040년이 높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2040년에 온도가 더 낮아요. 계속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니까 따뜻한 벌써 겨울이 끝났네 하면서 봄꽃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봄꽃이 피는 시기는 겨울이 끝나는 시기이자 봄이 시작하는 시기를 지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추웠는데 2060년 이때까지밖에 안 춥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밖에 안 춥고 그러니까 추운 시기가 준다라는 거는 그만큼 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2040년 높을 것이다가 아니라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다음 진달래가 평균적으로 먼저 개화하냐 2100년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개화하는 녀석이 진달래입니다. 이건 그냥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7강의 2점 끝났습니다. 안녕. 그 전에 제가 썸네일로 쓸만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개념 설명해드리면서 갔잖아요. 꼭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 지금 캡처 하시고 이 표에 X축, Y축 제외하고 여러분이 여기를 다 채울 수 있는지 꼭 연습을 하십시오. 여기 알겠죠? 자료 다 줬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빠이. 전 다음 교시 수업하러 갑니다. 뿅.